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YG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과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는 날입니다. 주말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그중에서도 좀 오늘은 이것을 집중해 보겠는데 RCEP이라고 해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게 주말 사이에 온라인으로 아마 화상 회의를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체결이 됐고 이제 앞으로 이것에 대한 효과가 무엇이 있을까? 또 우리나라가 워낙 수출에 워낙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경제라든지 증시에 전반적으로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은 배종찬 소장님께서 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말도 어려운데 많은 분들이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네, 말 그대로 이제 아시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경제 협정 그러면 제일 큰 건 물론 이제 WTO죠. 그렇죠. WTO인데 사실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건 또 다른 영역인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 때는 정치적으로 보호무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정치 영역에서 다시 경제 영역으로 넘어왔다. 이것이 묘하게도 트럼프 시대에서 바이든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인 것이거든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호재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였고 여기에 우리까지도 고래 싸움에 우리가 이제 새우는 아닙니다. 요즘에는 한 돌고래 정도, 네. 범고래 정도가 이제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고 중국하고 일본 사이도 안 좋아요. 그런데 이 미중 충돌 상황에서 호주도 지금 이 남반구 쪽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제일 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중 충돌 사이에서 중국과 관계가 좀 묘해졌거든요. 안 좋아졌는데 이런 정치 영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 바로 RCEP입니다.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넘어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출 주도형 국가인 이 중에서도 가장 수출 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은 상당한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네. 관세가 없을수록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는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만큼 자원을 수입해야 되는 우리 상황 그리고 완제품이나 이 완성도의 이 부품을 수출해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치에서 경제 영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중국도 지금 사실은 코로나에 완전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일본도 지금 하루에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에서 코로나 방역 선진국으로서 또 이 영내 국가들 사이에 한 10여 개 국가가 됩니다. 아세안까지 포함하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WTO도 앞으로 중요하겠지만 어떤 다른 이 경제협정 이 프로그램 내에서 포맷 내에서 우리의 역할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RCEP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곽강받았던 비대면 기술주 종목의 이 업종에서 이제는 빛을 보지 못했던 제조업 분야, 석유화학, 소비재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바로 바탕이 되는 것이 RCEP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나 기계, 석유, 화장품, 전자 등까지도 우리가 많은 혜택을 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RCEP이기 때문에 각국에서 이제 비준이 되고 나면 우리로서는 또 한 번 대한민국 경제가 또 한국파 뉴딜 국내 정책입니다. 함께 동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배종찬 소장님께서 RCEP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 의미도 한번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을 많이 펼쳤었는데 그것에 이제 조금 반대되는 양상이 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도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차영조 소장님과 또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자,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국가입니다. 이것을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게 좋은 점만 있는 것인지 정말 더 체크해봐야 되는 건 없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당장 무엇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죠. 일단은 시간 어느 정도 좀 두고 내년도의 예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네.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또 들어간 것은 전자상거래까지도 들어갔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일반적인 무역 형태와는 좀 다른 그런 부분들까지 좀 들어갔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일본과 이제 FTA를 처음으로 이제 체결했다.
있다라는 점이 그러게요. 상당히 조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요소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어떤 상승 탄력이 주어지는 긍정적인 재료 쪽에 포커스가 좀 맞춰지지 않겠는가. 네. 하지만 당장 뭐 수출이 오늘부터 늘어난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분위기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이다. 결국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이제 잡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은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뭐 환율이 좀 많이 내려오면서 우리 기업들 좀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알셉은 우리에게는 큰 호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여러 업종들이 있지만 최근에 또 뭐 지난주부터 갑자기 불을 뿜기 시작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알셉에서 수혜가 반도체 업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소장님?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상당히. 왜냐하면 이 영내 협정 내에서는 자유무역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또 중국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지만 또 네. 삼성의 반도체는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 영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 내에서도 이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가 누릴 혜택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네. 시스템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는 또 1위 기업이 또 대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떻게 미세하게 조정되느냐가 중요한데 이 알셉의 이 최대 변수는 누굴 거냐?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또 이 알셉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중국 편을 들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네. 일본도 이 위치가 또 애매모호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한국의 경우에도 쿼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바이든 시대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처럼 군사 안보적 동맹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은 빼버리고 네. 인도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 알셉에 대해서 걸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WTO를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10여 개 국가가 알셉을 만들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이 자유무역 협정을 하게 되면 여기 내에서의 어떤 독과점 형태는 과연 누가 제재를 할 것인가. 유럽도 상당히 이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된 경우에 유럽연합과 영국이 빠져있는 유럽연합과 또 미국이 이 동반 협력을 해서 환경 규제로 알셉을 묶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알셉이 앞으로 이런 이 자유무역 협정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국가별로 보면 미국, EU 또 앞으로의 어떤 변수로 보면 이 환경 규제와 관련된 부분을 알셉이 어떻게 처리해낼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바이든 시대에 오히려 협력적 관계도 될 수 있지만 충돌이 될 수 있다. 이건 중요한 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차영주 소장님께도 여쭤보겠는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 넘게 불을 뿜고 있습니다. 뭐 이 알셉에 뭐 영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길게 봤을 때 확실히 이 두 종목 우리 전체적인 반도체 업계에도 호재가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뭐 여러 가지 재료 속에 독자적인 재료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이런 것들이 현재 이어지면서 네. 올라가는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속된 말로 이제 삼성전자의 7만 전자, SK하이닉스의 10만 전자가 이제 과연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초미의 관심권이 들어오고 있는데 결국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는 점에서 네. 상당히 긍정적이다. 지금 현재 앞서도 그 전 코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에 감익에 대한 것들은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내년도 결국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코로나19가 쉽게 아무리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잠재되지 않는다라면 반도체에 대한 언택트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로 코로나19가 뭐 잡힌다 하더라도 언택이라는 것은 이미 시장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반도체, 사물 인터넷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네. 2,500선에 대한 안착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 되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타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올라가줘야만 2,500선에 대한 안착 그리고 2,700 이렇게 뚫고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단계별로 레벨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최근에 뭐 알셉 주말 사이에 알셉이 체결됐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오늘 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동반해서 함께 불을 좀 뿜으면서 지수가 2,520선도 돌파했습니다. 지금 2,521.05포인트 기록하면서 2,520선까지 돌파한 우리 시장.
자, 최근에 뭐 어쨌든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제 얼마 또 남지가 않았는데 간단하게 두 분에게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연말까지 조금 더 산타랠리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 한번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충분하다?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그 폭이 어느 정도이냐의 문제인 거지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됐고 네. 뭐 코로나19 확산이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 경제 관련된 것도 계속 지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폭의 문제인 것이지 연말까지 또 산타랠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다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장님도. 예, 저도 거기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일단은 조정을 좀 받긴 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수 자체는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종목이 다 올라가는 상황들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종목별로 차별화가 이루어지면서 지수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떠받치는 그런 형국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차별화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RCEP을 통해서 전체적인 우리 시장 연말까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분 모두 연말까지는 좋은 시장의 흐름이 나타날 텐데 종목별로는 좀 차별화된 양상이 나타날 거고 그러면 이때 조정이 나왔을 때 또 매수를 하는 찬스 그런 것들을 잘 잡아야 한다라는 포인트까지 두 분께서 알려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